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검찰이 또다시 정치판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예상 한동훈이 윤건희 법을 치고 자기 정적들이 이제 다 치는 거죠. 오세훈 치고 홍준표 치고 뭐가 미안하냐.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갈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예산, 네. 이종섭 대사 네. 주랭당 쳤을 명태균 문제를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네. 김건희가 그 조선일보한테 엄청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이제 이 조선일보가 용 자기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잘 나가다가 저희도 작년 9월, 10월, 11월 창원지검이 의외로 수사를 열심히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11월 4일 날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용산에 보고가 되고 11월 7일 날 뜬금없이 윤석열이 나와서 명태균하고 손절하다시피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맞아요. 내가 예. 뭐 가짜 여론조사를 뭐 받을 이유가 없고 명태균 한번 대선 때 한번 보고 그 이후로는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치니까 창원지검 수사 검사들이 네. 8명이 수사 그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자기네들 8명이 서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흔적을 남기자. 이거 이대로 가다 묻혔다가는 그렇죠. 정권 뒤집히고 나거나 아니면 특검이 벌어졌을 때 이거 담당했던 수사 검사들은 또 수사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수사할 만큼 했다. 하지만 위에서 막아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흔적을 여러 차례 남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내란 질환발광 계엄으로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 이게 이제 그동안 저희 전파사가 계속 추적해 오던 건데 네. 저는 과연 창원지검의 이 수사가 이제 중앙지검으로 왔잖아요. 네. 중앙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또다시 정치판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예상했던 맞습니다. 거 예, 아닙니까? 이제는 검찰 목이에요. 네. 원래 창원지검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자면 그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하고 아주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네. 엄청 불안해했잖아요. 네. 근데 잘 나가다가 한때는 또 뭐 자기가 수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다가 또 시들했다가 결국은 뭐 중앙지검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 무슨 춤추듯이 뭐 이게 이거 저랬다 결국은 이랬다 저랬다. 예. 조기 대선판으로도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꽃놀이패고 또 하나 꽃놀이패인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입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 그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네.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이 수사 검사에 한동훈 라인 검사가 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명태균 연루서를 퍼뜨립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 파일을 이용해서 한동훈이 윤건희 법을 치고 자기 정적들이 이제 다 치는 거죠. 오세훈 치고 홍준표 치고 이준석도 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동훈이가 조기 대선판에 김문수와 맞붙는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거를 검찰로부터 자기가 들었다고 네.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소송한다고 그러던데 한동훈 그랬더니 이제 쪽에서. 한동훈이가 발끈해서 네. 이제 바로 이거 뭐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형사 고발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한동훈 연루설도 모락 지금 이제 냄새를 풍기고 있죠. 아니 본인은 근데 정작 대권 행동 같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출판 네. 기념회도 하고 네. 뭐 지방 어디에도 가가지고 대구에 갔죠. 대구에 가가지고 뭐 새머리도 하고 하던데요. 뭐. 네. 재밌는 게 이제 김건희 음성이 세상에 공개되고 윤석열 음성도 공개됐잖아요. 네. 공천 개입했던 거, 김영선 전 의원. 네. 이거는 이제 흔한 속된 말로
빼박 증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네.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 파일을 갖고 조선일보가 또 이 파일을 또 갖고 있으면서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또 재밌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한동훈이 어제 TV조선과의 첫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의 대표 물러나서 처음으로 이제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게 양다리를 걸칩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고통스럽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고 즐기는 각이더라. 근데 제가 유심히 주목해서 들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냐?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갈등으로 자기가 큰 고통을 겪었다. 네,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예산 삭감한 거, 이종섭 런종섭이라고 그랬죠. 네, 네. 이종섭 대사 네. 주랭당 쳤을 때 비판했던 거, 황상무 수석 네. 언론을 향해서 뭐 칼집을 휘둘른다. 이 사태 때도 쓴소리 냈고, 그 다음에 명태균 문제를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네, 명태균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쓴소리를 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 네. 얘기를 측근히 했잖아요. 김경률 회계사가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대전이 붙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와 네, 이제 서로 골맞던 게 이제 그때 터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표정을 보면서 한동훈이 또 이 파일을 들은 건 아닌가. 이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에 결정적인 영향이 된 걸로 지금 거의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1년이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생겼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과정이 굉장히 힘든 우리 모두 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5년을 집권하는 것보다 그렇죠. 3년 하고 짧고 굵게 빨리 태치우고 빨리 뭔가를 새로 정리해야 되는. 썩은 사과는 도려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썩어도 너무 썩은 걸 5년 그리고 동안 지금 옆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김건희가 그 조선일보한테 엄청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썩은 언론이고 왜 그렇죠?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선본다.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예. 이 조선일보가 자기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살짝 흘려주기만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길들이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렇죠. 용산을. 조선이랑 거기랑 갖고 있으니까. 네, 용산을 이제 길들이기 하려고 하고 칼집에 이제 네, 칼집을 하고 뭐 수위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고 뭐 자기네들 괴롭히니까 거기서 김건희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선의 맛을 봤네요. 조선의 작년에 계엄 나기 전에요. 맛을. 네. 조선이 용산을 계속 비판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설로도 그랬고요. 양상훈 칼럼도 그랬고요. 칼럼의 내용을 보면 김건희를 제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수차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 김모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여 기자죠. 네. 원래 조선일보 출신 아니잖아요. 세계일보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법조팀 기자가 아니에요. 그런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명태균 같이 명태균 씨가 굉장히 머리 회전이 좋잖아요. 상황 파악 잘하고 그 김모 기자한테 왜 줬을까요? 세계일보 있을 때부터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세계일보 당시 이 김모 기자한테 단독 파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또 윤석열하고 핫라인이 되고 네. 확인을 시켜줬겠죠. 네. 무슨 소리야 나 윤 대통령이랑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1박 2일간 취재하면서 명태균이 확인한 다음에 아하 확인됐구나.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브로커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는 기자가 아니라 브로커 짓을 한 겁니다. 보도하질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데스크나 조선일보는 이 파일을 다 이제 같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절반이 그러고서 김건희
속된 말로 조직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빡친 거예요. 네. 명태균이한테 줄 때는 뭐 용산에 갖다 주라고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파일이 있다는 얘기만 하고 용산에 네. 갖다 주지 않은 거예요. 조선일보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사 수위는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명태균한테 협박당해 또 조선일보 기자한테 조선일보에 협박당해. 그러니까 김건희가 빡친 거죠. 그리고 이 음성 파일은 검찰은 확보했죠. 네. 그래서 라인 통해서 창원지검 지검장이었던 정유미가 뭐 검찰총장에 보고했을 네. 것이고 검찰총장이 이제 민정수석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네. 민정수석이 윤건희 부부한테 이 파일을 보고를 했죠. 그렇죠. 그 부부는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명태균이 일단 11월 15일 날 구속시키고 그런데 12월 2일 날 명태균 변호사인 남상권 변호사가 12월 2일 날 폭탄 발언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파일 주거나 언론의 파일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끝나는 거지.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김건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 파일 어떻게 수거할 수 없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왜 국정원한테 SOS를 취했을까? 자승 스님 입적하실 때 국정원이 7, 80명이 동원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흔적 없이 싹 뒤이어 보도 안 나왔죠. 네. 자승 스님 거 국정원의 실력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국정원 통해서 명태균이 음성 파일, 이 녹취 파일, 황금폰과 USB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김건희가 사석에서 그랬대잖아요.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협박이라고. 그렇죠. 네,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협박이고 더 위협적이고 그렇다고 또 자기네들은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수위 조절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까고 어떨 때는 뭐 윤석열을 까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양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게 저 기자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다 알고 있어. 네. 그러면서 그 취재원한테 우리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하는 한 일 얘기를 다 다 알고 알고 있거든. 이러면 이제 섬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네 마누라가 알고 있다. 이런. 그 그러니까 기자들의 생리가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할 거야? 나는 네가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칼럼으로 김건희를 툭툭 계속 건드린 겁니다. 거기서 완전 맛이 간 거죠. 그러다가 네.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가 또다시 스탠스를 바꿔서 조선일보가 이제는 윤석열이를 또 쉴드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재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인데 실제로 김건희가 내가 이거 폐간시켜 버릴 거야라고 한 그 명령이 떨어지 그때쯤 모든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 조선일보가 쫄은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절도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매출도 부수가 막 떨어지죠. 줄어들고. 매출 떨어지죠. 네. 그 조선일보가 이제 또 다시 윤건희 부부와 타협적으로 왜 극우가 조선일보 보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니까 좌선일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뜨거라 한 겁니다. 네. 원래 이쪽 민주 진보 쪽에서 조선일보 공격하는 거는 뭐 이골이는 않는데 저 보수 자기네들이 시장이잖아요. 네. 코어 소비자층에서 조선일보를 좌빨이라고 하고 절독하자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뜨거라 하고 지금 잠깐 윤석열 쉴드에 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언론입니까? 뭡니까? 아 정말. 뭐 미디어 컨설팅 회사의 역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료가 명태균 있는데 보도하죠. 하지도 네, 않아요. 명태균 게이트는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오세훈 뭐 그다음에 홍준표, 자, 앞으로 이준석 기타 네. 등등등 네. 오늘 뭐 저기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이야기도 오늘 새로운 예, 이야기가 새로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뭐 직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그 저기 누구예요? 강혜경 씨 얘기 중에 저 김철수 소장님 얘기 중에 재밌는 게 기업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창원 그 산다. 얘기 아주 창원 산다 신선했습니다. 오늘 예. 신선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네. 자, 이 시점에서 좋아요, 구독, 다시 보기,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멤버십에서는 아시다시피 엑스파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하지 못한 아주 속 깊은 이야기들을 멤버십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 가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업 이야기가 예, 나오면서 그게, 주요한 기업들 명칭들하고 예. 그다음에 명태균이 쑥 개입을 했을 정황들을 그대로 이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로로 지금 잡힌 거냐 그러면 처음에 이걸 기자들이 그냥 쫓기가 어려워서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툭툭 넣어놓은 것들이 우리 그때 늘 이야기했던 식대로 창원지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수사관들하고 또 이게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는 검사들하고 이 부류가 좀 공개가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또 맞아요. 다르죠. 다르죠. 이 수사관들한테서 뭐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수사관들한테 나오는 것들 중에 기업 관련한 것들은 요 위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일은 대우조선 이야기 나오죠. 하나 이야기 나오죠. 하나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분명 이 안에서 뭔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조사해 보지라고 취재해 보지라고 이렇게 툭 던지는 것들을 잡거든요. 예. 잡아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이제 아구를 맞추잖아요.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취재가 또 더 깊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쯤 되면 또 검찰 쪽에서 이 부분을 또 좀 조사해 가지고 이걸 또 좀 더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이 게이트는 예. 지금 검찰도 꽃놀이패라. 자기네들도 이제 그동안 김건희 수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습니까? 네, 네. 정말 그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는 검찰 권력이 윤건희 부부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네. 방패막이 돼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이번 주도 예측하는 네, 분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네, 3월 7일. 근데 빠르지 않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11일, 늦어도 14일 정도면 네.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한동훈 라인에 쓴다라는 거 저는 충분히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네. 그래도 검찰 라인은 한동훈이잖아요. 지금 네. 대권 네. 후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동훈 쪽에 서서 한동훈에 유리하게 명태균 수사를 끌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그러나 지금 민주당하고 야5당이 명태균 특검 발의했잖아요. 네. 자, 근데 오늘 최상목이가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의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는 그렇죠? 사람들이 지배적이에요. 김동연 앵커는 어떻게 거부권 생각하세요? 행사하겠죠. 지금 예. 민거적거리고 있는 거는 이제 15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최대한 이제 시간 좀 끌고 있다가 문제는 이제 네. 짜자잔 네. 재의결입니다. 네. 재의결 때 일부 결국은 그때가 되면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가 지금 어쨌든 본격적으로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라인은 분명히 형성될 것이고 라이벌이 누굽니까? 그 지금 이제 뭐 김문수 김문수가 됐죠. 그다음에 네. 오세훈 또 오세훈 홍준표는 뭐 오늘 그렇죠. 우리 전파사에 나오신 두 분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네. 국힘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준석은 반대할 것 같고요. 네. 이거 까지면 자기 당하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191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석 정도만 근데 제의결 쉽지 때 않아요. 그 지금 찬성하면 공식적으로 상성하는 사람이 김 뭐야 그 젊은 의원 그 한 분이에요. 김상욱인데 김상욱 의원은 안철수까지 자기는 반대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탄핵이 결정나고 나면 구도는 이제 달라진다. 상황이 또 달라진다 그러면 하는 거겠죠.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3, 3, 5호 이합 집산 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면 명태균 특검은 재의결 때 통과될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명태균 특검이 또 이번 대선 전국의 또 그럼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명태균 이 사람은요 저작거리에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지
서민들의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단점이면 고집이 좀 세고 네. 모든 걸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거 빼면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게이트를 하게 돼야 국힘도 다 까발려지고 모든 것이 까발려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키를 다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 그리고 대선을 이명태균이가 네. 저기가 구속되기 3일 전에 잠수했잖아요. 잠수를 해가지고 명태균이가 가지고 있는 게 검찰에 제출한 게 지금 명태균이 황금폰 3개하고 네. USB 하나예요. 그렇죠. 황금폰은 어차피 있는 거고 이거 USB를 정리를 했대요. 이 사람이 3일 네. 동안 있으면서 USB를 딱 입맛에 맞게 검찰의 입맛에 맞게 용산의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5개가 이제 돌고 있는데 네. 하나가 조선일보에 갔고 하나가 이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디 있느냐? 처갓집에 하나 키핑해놨을 네, 걸로 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인들 그래서 어차피 이 녹취나 파일은 까질 것으로 뭐 그렇습니다. 드러나는데 이게 수사를 통해서 까지느냐 아니면 언론이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던지면서 까질 것이냐 어차피 소수를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다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라는 건 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네. 지난 방송 때 저희들이 그 지금은 그 언론이 확보한 자료들 그리고 뭐 녹취가 됐던 뭐 어떤 데이터가 됐던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그 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절체절명의 그런 그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그 혼란 시기에 언론이 이렇게 조선일보처럼 뭐 앞뒤 재고 컨설팅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소리새님이 조선일보는 컨설트도 안 됩니다. 삐라 배포소라고 뭐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 폐지 공장 종업원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 취합이 되는 대로 확인을 거쳐서 보도를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말까 이제 이런 거 각재고했다가는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느 언론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데이터를 잡아놓고도 이걸 가지고 용산에 대해 장사하려고 장사를 그랬던 거죠, 장사. 하려는 네. 이런 그 참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갖다 주려니까 그걸 갖고 장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들 해도 너무하는지 뭐 그래. 김건희는 더 황당하죠. 그거 갖고 자기 흔들고 아마 그렇게 주지도 협박받은 않고, 건 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협박은. 명태균한테 협박받아 또 조선일보한테 협박받아. 그러니까 막 완전히 죽는 너덜너덜 거죠. 이제 예. 막 그 아주 이게 그냥 원래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는 적당한 긴장 관계는 사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적당한 긴장 관계는 좋습니다. 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늘 우리는 니들의 못된 짓을 지켜보고 있어. 이러면 못된 짓을 감히 그렇게 심하게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약점을 잡고서 언론이 권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선일보가 이번에 명태균 파일을 갖고 예. 윤건희 부부 그 권력과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못된 짓이다. 이거는 뭐 구독자 아니라 차제에 명태균 게이트가 저는 더 특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낯가죽만 뒤집어 썼던 네. 우리 사회 보수 참칭 기득권 이익 공동체 이들의 민낯이 명태균을 통해서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백일화에 한번 좀 드러나서 네. 보수가 재편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태균이가 뭐 국힘 정치인 30명 줄 카드는 자기가 지니고 있고 네. 자기가 다리가 좀 안 좋지만 나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면 보조를 짚고라도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네. 보통 이제 통칭을 할 때 그 진보 세력, 보수 세력 혹은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런 이야기를 썼다가 어느 시점에 보수라는 말을 좀 안 쓰게 됐습니다. 네. 이게 보수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장원 같은 사람도 아주 그 지독한 보수주의자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죠. 예. 근데 홍장원마저도 국정원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마저도 이제 그냥 학을 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거짓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저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네. 있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수라는 말보다 이제 극우라고 했다가 극우란 말보다 좀 더 적합한 말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범죄 집단이라는 말까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범죄 집단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네. 그것도 조직. 네, 조직 그래서 범죄 집단이 돼 버렸는데 이 범죄 집단이 막다른 길에 가다 보니까 이제 보수의 빈자리가 휙 남아 버렸잖아요. 여기 이제 한동훈도 깃발 꽂으려고 하고 또 이제 이 대선 전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좀 차지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깝잖아요. 이 자기가 떨어지는 걸 알잖아요. 머리에 똥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고 하다가 어중간하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벼랑 끝에 달랑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1절 집회 때도 보니까 광화문파, 네. 여의도파 양분됐는데 서로 욕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달려간 여의도파가 광화문 저쪽을 우리 꼴통이라고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손가락질을 하고. 네. 그 재밌는 그 기사가 있잖아요. 한겨레 기사가 르뽀로 네. 지방에서 전세버스가 엄청 올라오지 엄청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 그 기사 봤죠. 네. 그래서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네. 이제 취재를 네.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중에 어느 분이 광화문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버스를 못 타고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네. 같은 편인 줄 알고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제히 아이고. 광화문 저 네. 깡패 집단들 하면서 지들 나름대로 또 선긋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땅에 보수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수라고 이름만 붙여졌던 이 집단이 예. 범죄 집단, 폭력 집단화돼서 보수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재밌는 게 네. 저희가 그때 보수 계보도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광훈하고는 약간 이제 선절 모드로 들어갔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전광훈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극우 아스팔트 태극기 그렇죠. 부대의 원조 네. 아닙니까? 네. 소년보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지금 지들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름대로 있죠, 예, 지금. 그래서 3.1절 날 무려 네. 37명의 현역 국힘 의원들이 네. 소년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인사하는. 광화문에는 몇 명 갔을까요? 광화문은 메뚜기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아, 윤상현 왔다리 같은 두탕 경우는 뛰는 사람. 거기도 얼굴 비치고, 근데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저쪽으로. 근데 여의도 광화문 집회에서 재미난 게 제가 사진 커트를 우리 뭐 단톡방에 네. 전파사 단톡방에 올렸지만 드디어 일장기가 자, 나붙겼다. 자, 지금 우리 진짜 이거 지금 극우가 아니라 이것들은 네. 뭐 친일도 모자라서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 일장기를 흔듭니다. 태극기, 성조기 드디어 근데 일장기가 원래 등장했습니다. 걔네들은 그럴 소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예전에 3.1절 날도 그 극우 애들은 자기네들은 애국절이라고 따로 집회하던 애들이에요.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